안녕하세요. 방구석 아이비 영어 채널의 영어쌤 하나입니다. 최근 아이비 영문학에 대해서 영상을 자주 업로드하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어설프게 채널을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조회수를 기록하는 걸 보고 아이비 영어와 또 아이비 영문학 과정에 대해서 목마름이 있는 학생들이 많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더 부지런하게 도움이 되는 영상들을 찍어서 아이비 영어 시험과 영문학 부분에 도움이 되는 내용들을 더 자주 공유하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에 그 아이비 영문학 부분에 답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간략한 소개와 함께 오늘은 그러면 아이비 영문학 시험에서 구체적으로 기출문제는 어떤 것들이 출제됐고 또 어떻게 답을 쓰면 좋은지 그리고 아이비 영문학 부분에서 에세이를 쓰는 방법인 비교문학 분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 해요. 일단 아이비 영문학 시험에서 중요한 것은 IB English A를 기준으로 Language and Literature와 Literature, 문학 100% 두 가지 시험 종류를 따로 나눠서 설명드리겠습니다. Language and Literature의 경우는 파이널 시험에서 비문학 문제 2문제 중에 택 1에서 답하게 되고 문학 부분은 6문항 정도가 출제가 돼서 그 중에서 자유롭게 자신 있는 문제를 골라서 내가 배웠던 소설 4편 내지 6편의 작품을 가지고 그 안에서 해당 문제 주제에 맞게 에세이를 풀어가면 돼요. 예를 들어서 소설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학생이 작품을 배웠는데 The Things Fall Apart, Handmaid's Tale, Adventure of Huckleberry Finn, To Kill a Mockingbird 이렇게 4권의 책을 배웠다고 하면 시험의 문제가 공부한 작품 중에 2작품을 자유롭게 골라서 작품 안의 역사, 문화, 지리적 배경을 비교 분석하세요. 이런 에세이 주제가 출제가 될 수가 있어요. 이 문제는 아이비 영문학 시험에서 가장 기본적인 문제이기도 한데요. 왜냐하면 아이비 영어 과정은 단순히 학생의 영어 실력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비문학의 경우는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이 언어 사용의 효과. 과연 이 텍스트에서, 이 광고에서, 이 기사에서 얼마나 언어를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자료를 활용했는지 그 부분을 평가하게 되고 아이비 영문학 부분에서는 그 문학 작품의 역사적, 시대적, 문화적, 지리적 배경까지도 자세하게 분석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훈련을 좀 하는 게 좋고요. 어떤 학생의 경우는 일부러 인물이 처한 지리적인 상황이나 역사적 배경이 매우 다른 작품을 선정하기도 했고 또 어떤 학생의 경우는 레미제라블과 두 도시 이야기 이렇게 역사적인 배경과 사건이 겹치는 작품을 일부러 선정해서 그 안에서 인물들의 다른 행동과 같은 역사적 사건의 다른 이면에 대해서 풀어간 학생도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문학 작품은 특히 장편 소설의 경우는 크게 문제의 종류가 2가지로 출제가 되는데요. 하나는 작품의 기법적인 부분에 효과를 물어보는 문제와 테크닉 부분입니다. 또 하나는 작품의 철학적인 주제와 현대적인 의미에 대해서 물어보는 이런 철학적인 시험형 이렇게 2가지 문제 종류가 출제가 되게 돼요. 그래서 학생에 따라서 또는 내가 배운 문학 작품의 특성에 따라서 나는 기법적인 부분에 자신이 있다 하는 학생은 그렇게 각자 다른 문학 기법을 적용한 소설을 비교해도 되고 또 철학적인 분석이나 주제 부분의 강점을 가진 학생은 이 부분에서 점점 좁은 의미에서 큰 의미로 확장해가면서 그렇게 고득점을 가는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겠죠.
보통 이제 Language and Literature에서 문학 파트에서 문제가 6개가 출제된다면 기법적인 부분에서 실제 최근에 출제되었던 문제들입니다. 도입부가 인상 깊은 작품 2작품을 선택해서 비교문학 에세이를 쓰세요. 악역 캐릭터가 돋보이는 작품을 2작품 선정해서 비교문학 에세이를 쓰세요. 그리고 그 악역이 각각 작품에서 어떻게 묘사되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함께 적어보세요. 또는 시제의 이동이 과거, 현재, 미래를 자유롭게 오가며 진행되는 작품이 있다면 그 작품을 소개하고 그 효과에 대해서 비교문학 에세이를 적는 그런 문항도 출제되었습니다. 스트럭처, 구조적인 부분이겠죠. 그리고 IB 영어 시험을 악명 높게 하는 그 바로 철학적인 주제들은 IB 영어 시험 문항은 매년 달라지지만 좋아하는 그 테마들이 몇 가지 있어요. 자유, 편견, 관용, 영어로는 톨레랑스라고 합니다. 이러한 주제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러한 주제에 대해서는 어떤 작품을 배우든지 연습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 도입부가 인상 깊었던 작품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설국이라는 소설이 떠오르는데요. 터널을 지나니 온통 설국이었다. 이렇게 제목과 어울리는 너무나 멋진 도입부로 시작하는 소설이 있고, 또 앞에 소개해드린 Perfume, 향수라는 소설도 앞부분이 어떤 의미에서 좀 강렬할 수 있는데, 그 시장에 생선을 파는 어물전에서 버려지다시피 태어난 주인공 그루누이의 탄생이 너무나 비극적으로 묘사됐기 때문에 이 2가지 장면을 함께 비교 분석하면서 작품에 전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주는지, 작가가 왜 도입부를 이렇게 강렬하게 표현했는지 분석해도 좋겠죠. 또한 악역의 경우는 저는 학생들에게 이렇게 추천했어요. 악역이라고 하더라도 정말 악독한 악역이 있고 좀 어설프게 악역이 있잖아요. 그럼 오히려 이 2 캐릭터를 비교하면 더 재밌는 비교문학 에세이가 될 수 있고, 또 원래부터 성격이 악랄한 악역인지 그 작품 안에 그 성장 배경이나 어떤 그 악역이 겪은 문제가 묘사가 돼서 점점 살아오는 과정에서 그 사람이 그렇게 악역으로 변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런 부분을 같이 분석하는 것도 재밌는 비교문학 에세이가 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베니스의 상인의 그 돈을 빌려주는 유대인의 경우, 처음부터 굉장히 악랄한 고리대금 업자로 묘사가 되고 있고, 또 장발장의 경우는 레미제라블에서 그 어떤 너무나 가난하고 굶주리는 시대 상황 때문에 범죄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배경이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원래부터 악랄했던 악역과 또 시대적인 배경이나 처한 상황 때문에 점점 악역이 되거나 악역이었다가 다시 마음을 돌리고 주인공에게 결정적인 도움을 주는, 이렇게 서로 성향이나 스타일이 다른 악역을 비교하는 것도 비교문학 에세이에서 더 재미를 주고 깊은 분석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어요. 또한 시제 이동이 드러나는 작품 하면 저는 스릴러나 추리소설이 생각이 나는데요. 그리고 의외로 노인과 바다라는 작품도 이렇게 시제 이동이 자주 일어납니다. 물론 그 작품은 노인이 직접 역동적으로 짧은 시간 안에 많이 이동을 한다기보다는 이제 임종을 앞둔 노인이 자신의 꿈과 환상 속에서 과거를 회상하는 장면을 통해서, 또한 소년과의 대화를 통해서 과거와 현재를 오가면서 어떤 자신의 어부로서의 인생을 돌이키고 또 임종을 앞뒀음을 암시하는 그런 효과를 주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기법적인 부분, 스트럭처, 구조나 효과적인 부분을 분석을 하더라도 이 효과를 통해서 어떻게 작가가 더 독자들에게 주제를 잘 전달하는지 분석을 한다면 고득점으로 갈 수 있는 비교문학 에세이를 쓸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학생들이 크게 어렵게 느끼진 않을 것 같아요. 작품과 이제 키워드만 잘 선정을 하면 이제 에세이를
재밌게 풀어갈 수 있는데 그 철학적인 주제 부분을 학생들이 굉장히 어려워해요. 왜냐면 자유라는 것이 우리가 많이 쓰는 말이기는 하지만 굉장히 추상적이기 때문에 과연 어떤 작품을 선정해서 자유를 어떻게 풀어가야 하지? 이런 혼란에 빠지게 돼요. 편견도 마찬가지고 관용에 대한 것도 관용이나 불관용에 대한 것도 그 범위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학생들이 어렵게 느끼고 이것이 바로 IB 영어 시험을 악명 높게 만드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저는 좀 오히려 이런 철학적인 주제들을 기존에 다루지 않았던 개념으로 접근하거나 아주 좁은 범위에서 큰 범위로 확장해가면 더 고득점 에세이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자유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IB 과정에서 노예 해방이라든지 전쟁에 대한 작품을 배우기 때문에 어떤 주권을 가지고 내 나라에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자유, 흑인 노예 해방, 여성 인권의 신장으로 인한 직업적인 자유, 투표권의 자유. 물론 이렇게 큰 의미의 자유도 자유겠지만 저는 자유를 설명할 때 항상 학생들에게 어린 왕자 작품을 예로 들어주고 있어요. 어린 왕자 작품 속에 자유가 나오나요? 그냥 어린아이의 상상력과 이런 인물에 대한 비유가 나오지 않나요? 동심이 주제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기 마련인데 저는 그 소설의 도입부에서 그 비행기 조종사가 사고로 사막에 추락했을 때 그 부분이 자유를 표현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자유라는 것이 종류가 굉장히 다양한데 반드시 노예 해방이나 인권 문제나 이런 것만 자유라고 할 수는 없겠죠. 그것도 어떤 제도적인 국제적인 자유이지만 비행기 조종사가 그 소설에서 보면 전반부에 굉장히 현실 사회에서 경쟁이 심하고 모든 것이 숫자나 지위나 연봉이나 집의 크기 등으로 평가받고 온갖 다양한 사회 모임에 참가해서 자신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생각하거나 책 한 권 읽을 여유 없이 바쁘게 살아온 주인공으로 묘사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주인공이 아이러니하게도 비행기 사고로 사막에 추락해서 죽음의 위기를 맞은 그런 고립의 순간에 극도의 시간적인 자유와 상상의 자유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어린 왕자 소설의 전개는 이 비행기 조종사가 그 사막에 고립된 순간에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조난돼서 이제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살기 위해서 온갖 재밌는 상상을 하면서 어릴 때 자신의 상상 속에서 그려왔던 어린 왕자에 대한 상상을 마음껏 펼치면서 그 이야기가 시작되게 되는 건데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부분이 더 재밌다고 생각했고 독특한 자유에 대한 표현이라고 생각한 것이 사람의 상상력의 자유나 생각의 자유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겠죠. 그런데 앞서서 우리가 얘기했던 어떤 신분제에서의 자유나 제도로부터의 자유나 주권이나 생활적인 자유는 외적인 부분, 신체적인 부분이라면 이러한 정신적인 자유는 내면적이고 정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종류가 달라서 서로 비교문학 에세이를 쓴다면 더 재밌고 폭이 깊은 그런 에세이로 적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상상력의 자유, 자신의 상상력의 자유를 마음껏 IB 영문학 에세이에 펼쳐보세요. 그리고 이제 편견이라는 부분도 또 좁은 의미에서 학생이 처한 학교나 지역사회나 국가, 글로벌 문제 이렇게 점차 좁은 범위에서 큰 범위로 확장하면서 종류가 다른 그러한 주제에 대해서도 종류가 다른 그런 편견 문제에 대해서 비교를 한다면 더 재미있을 것 같고 오히려 반대로 글로벌한 문제가 되는 큰 편견 어떤 국적이나 인종 문제 다양한 문제들에서 점점 좁은 범위로 가면서 내 자신이 그동안 나도 모르게 가지고 있던 편견에 대해서 적으면서 에세이를 마무리한다면 이것도 좀 매력적이고
그 주제에 대해서 깊이 들어가는 그런 에세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오늘은 그 IB 영어 시험에서도 영문학 부분에서 에세이 안에 어떻게 그 영문학 주제에 대해서 에세이를 풀어가는지, 비교문학 에세이란 무엇인지 간단하게 최근 기출문제를 통해서 살펴봤는데요. IB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이런 주제들이나 어떤 기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자신이 좋아하는 소설 몇 편을 가지고 한번 간단하게 우리말로 먼저 적으면서 연습해 보세요. 또는 단편 소설집이나 동화라도 괜찮아요. 그 책 안에서 다양한 키워드를 가지고 자유에 대해서, 편견에 대해서, 관용에 대해서, 용기에 대해서, 우정이나 가족의 의미와 작품 안의 어떤 영향에 대해서 적어보는 습관을 가진다면, 또 바빠서 직접 에세이를 자주 적을 여건이 되지 않는다면 한번 곰곰이 작품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친구나 우정에 대해서 그린 작품도 몇 편 있기 때문에 자신이 굳이 유명한 새로운 소설을 더 읽을 필요는 없어요. 이미 내가 읽었던 문학 작품, 웹툰도 좋고 영화도 좋습니다. 동화나 우화도 좋고요. 그 안에서 한 가지 키워드나 주제를 정해서 각기 다른 두 가지 작품 안에서 어떻게 표현이 되고 그것들이 어떤 영향을 주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습관을 가진다면 이 IB 영어 시험에서 그 문학 부분에서 비교문학 에세이라는 부분도 어렵지 않게 금방 익히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한 주제에 대해서 에세이 안에 풀어갈 때도 같은 종류보다는 다른 종류의 그러한 주제로 풀어가는 것이 더 에세이의 폭이 넓어지고 재밌는 에세이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참고하면 좋을 것 같아요. Language and Literature가 아니라 그 Literature, 그러니까 문학 100% 시험의 경우는 소설의 한 장면뿐 아니라 시도 출제되지만 이번 영상에서는 소설과 또 비교문학 에세이 위주로 설명을 드려서 시 분석에 대한 부분은 차후의 다른 영상에서 구체적인 시를 예시로 들면서 더 자세하게 풀어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물론 시집과 소설을 함께 배웠다면 Language and Literature 시험을 치르는 학생은 시집 안의 시 한 편과 소설의 내용을 함께 비교문학으로 풀어가도 돼요. 그 영상도 다음에 한번 자세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